번호 많이 따여봤을 것 같다. 은근 쿨하지 않을 것 같다. 집에 돈이 많을 것 같다. 그럼 평생 말랐을 것이다. 아 그래 넌 떠들어라. 나는 내 인생 살게. 저는 일단 여러분 T가 아닙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희수입니다. 여러분? 이 아니죠. 이제 애영이들이죠. 여러분 제가 드디어 구독자 명칭을 이번에 정했습니다. 제 채널명이 이수애영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만들기 전부터 구독자 명칭은 애영이들이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하려니까 되게 뭔가 살짝 오글거리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뭔가 아 이수님 저 애영이에요 라고 했을 때 살짝 서로가 민망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? 특별한 저희만의 애칭이 있으면 확실히 그것만의 또 거기서 오는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원래는 애용이 아니면 옹심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민을 하다가 옹심이도 너무 귀여운데 뭔가 처음에 그 애용이가 안 떠나가지고 그리고 뭔가 채널명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의 구독자명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애용이들 잘한 것 같아요. 어때요 애용이들? 애용이들이라 불리는 거 괜찮아요? 하하 어쨌든 제 맘대로 애용이들이라고 골랐습니다. 짜잔!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어떤 컨텐츠로 왔냐면 저에 대한 추측 읽기로 와봤어요. 어쨌든 이제 여러분 입에 안 붙었어 아직. 애용이 분들이 잠깐만 애용이 분들이? 애용분들이? 애용이들이 라고 할게요. 애용이들이 저의 토킹 컨텐츠를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토킹 컨텐츠로 돌아왔어요. 추측 읽기 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. 애용이들이 저에 대해서 어떤 추측을 처음에 하고 어떤 이미지로 제가 연상이 되는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쭈어보았어요. 일단 첫 번째 추측부터 너무 웃긴데 이거 지민이가 보낸 거거든요. 근데 카페에서 저기요 이뻐요 하면 못 들은 척 하면서 화장실 가면서 그 사람 얼굴 스캔할 것 같다. 아니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내는 거예요? 제가 지민이를 이름을 드킹이라고 저장해놨어요. 근데 그 이유가 드립킹이라고 진짜 그 상황별로 딱 알맞게 너무 웃긴 드립을 착착착 잘 생각해내가지고 진짜 웃겨요. 왜 하지 않을까요? 스캔? 아니 그냥 그 궁금해서라도 보지 않을까요? 첫 번째 추측 말씀해 드릴게요. 엄청 새침하고 까다로울 것 같다. 그치만 알고 보면 나긋나긋하고 은근 상처도 잘 받는 여린 편일 듯. 이런 느낌의 그게 잘 많이 왔어요. 외강 내유이실 것 같아요. 은근 쿨하지 않을 것 같다. 여려 보이지만 강한 사람일 것이다. 햇살 같아도 더없이 따뜻한 사람일 것이다. 그런 식의 조금 겉보기에 새침하고 까다로울 것 같다.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. 근데 저를 좀 오래 보셨던 애용이들은 알겠지만 엄청 여린 편이거든요. 제가 멘탈도 그렇게 세지 않아요.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조금 까다로운 편이긴 하거든요. 그게 막 평상시에 생활함에 있어서. 근데 저는 제 사람한테는 완전 애교도 많아지고 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는 맞는 추측 같아요. 상처도 진짜 잘 받고. 근데 그건 있어. 상처를 잘 받긴 해. 근데 좀 빨리 극복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워낙 감정적으로든 뭐로든 퍼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감정적으로 많이 퍼주는 것 같아요. 제가 정이 워낙 많아가지고. 근데 그 사람이 막 너무 좋아해, 다 받아줘, 나 많이 찾아줘, 그럼 전 진짜 더 신나서 막 이렇게 해주거든요.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날 떠나. 그러면 제가 진짜 어렸을 때 너무너무 크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자연스러운 손절이 되고 그때 막 인스타도 막 없애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 한번 그 시기가 오고 나니까 이제 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랑 마음에 들어서 이제 뭐 엄청 친해지고 했을 때 이제 막 별로 그 사람한테 기대를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. 그 사람이 나를 멀리 하더라도 내가 이만큼 잘해주고 난 이만큼 일을 생각해줬는데 얘는 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일 때 뭐 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일 때 이럴 때 상처 안 받아요. 이제 아예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. 이제 그냥 마음 편해졌어. 나이가 들어서 그래. 늙었어. 이제 28이에요. 너무 싫어. 말이 엄청 길어졌네. 두 번째 추측. 친구들한테도 T이고 고양이 같으실 것 같아요. 사람 관계에 큰 미련이 없으실 것 같아요. 독립적인 성향 배우고 싶습니다. 아까 질문이랑 조금 연결되기는 한데 저는 일단 여러분 T가 아닙니다. 저는 F예요. 저는 극 F라고요. 사람들아. 근데 몰라 내 말투가 좀 딱딱하고 살짝 AI 같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
사람들이 엄청 티로 많이 보기는 해요. 근데 가끔씩 내가 뭔가를 말하고도 와, 나 방금 진짜 티 같았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긴 하거든요. 그냥 TF 반반이라고 하실게요. 나 거짓말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. 제대로 된 다이어트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아요. 그럼 평생 말랐을 것이다? 다이어트 평생 안 해봤을 것이다?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운동을 되게 띄엄띄엄 하거든요. 이게 뭔가 꾸준히 계속 PT를 받거나 뭐 필라테스를 다니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막 몇 개월씩 필라테스나 PT를 받고 그 다음에 몇 개월 그냥 쉬어버리고 그냥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 진짜로 근력 운동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또 제가 진짜 막 너무 살쪘다 싶을 때는 저는 좀 그냥 굶는 스타일이에요. 그게 전 차라리 편해가지고.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. 어렸을 때부터 그냥 깡 말랐었어요. 그래서 막 어렸을 때 별명이 용가리 통뼈였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깡 말랐어가지고 뼈다구밖에 없는 애들 있잖아요. 제가 그런 애였어요. 저는 키가 왜 컸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냥 잠을 많이 자서 키가 큰 것 같아. 세상 모르게 잤어요. 그냥 아빠가 막 업어서 막 어디 이렇게 해줘도 몰랐고 몸부림도 짱심했고 막 컴핑쇼도 맨날 돌았고. 그나마 제일 많이 쪘던 게 고등학교 때였어.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하고 밥 엄청 잘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저 그때 공부밖에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진짜 얼굴이 이따시만했어. 저는 그래서 제 고등학교 사진 절대 공개할 수 없어. 절대 안 돼. 네버. 그냥 다른 사람. 53kg? 제가 지금 49kg거든요. 이제 다 자라고 나서 키로수 범주가 47에서 53이 최고예요. 근데 항상 49에서 51? 성인 되고 나서는 딱 그 범주 안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웃긴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진짜 많아요. 냉미녀일 것이다. 되게 다이렉트할 것 같아요. 쾌녀일 것이다. 멘탈이 셀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제가 생긴 게 차가워서 그렇지 저 따뜻한 사람이에요. 이 추측이 되게 많이 왔어요. 집에 돈이 많을 것 같다.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. 이거 너무 웃기다. 유딩 때 색종이 접기 같은 거 잘해서 느린 애들 도와줬었다.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간파하시는지 좀 깜짝 놀랐는데 저 완전 그런 거 잘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상까지 받았거든요. 그 색종이 접기를 미국에서는 올감이라고 하는데 올감이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상까지 받았답니다. 옆에 있는 애들 막 도와주고 그랬어요. 진짜로. 뭔가 벌레 엄청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이미지 같은데 또 친구가 무서워하면 언니야처럼 잡아줄 것 같아요. 든든. 저를 보면 조금 든든한 그런 이미지인가요? 뭔가 되게 신기하다. 일단 벌레를 정말 싫어해요. 정말. 나는 보지도 못해. 그냥 쳐다보지도 못해. 그래서 친구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무서워해서 잡지도 못하고 그냥 그 집에서 앉아요. 내 집인데 내가 앉아. 그냥 딴 데 가서 자. 부모님 집을 가든 그냥 그렇게 해요. 저는. 제가 미국에 살 때 2층 집이었거든요. 근데 미국은 집을 다 나무로 지어요. 그래서 그 뭐 세스코 같은 거를 진짜 온 집안에 다 하고 막 아무리 그래도 벌레들이 결국에는 이제 문 열 때 따라 들어오거나 그러거든요. 근데 진짜 미국은 바퀴벌레가 요만하단 말이에요. 한국도 그런가? 나 잘 모르겠네. 하여튼 이만한데 진짜 가끔씩 바닥에 죽어있을 때가 있어요. 집에서. 그거 난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다녔었거든요.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. 제가 그 이태원에 살 때 후신 오빠랑 집이 걸어서 6분 거리였거든요. 근데 그 당시 이제 들어올 때 바퀴벌레가 같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막 갑자기 TV 보고 있는데 여기 슉 날라가.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F킬러 겁나 뿌려대고 진짜 바닥에 축축 젖을 때까지 엄청 뿌렸어요. 한 통을 다 쓴 것 같아. 근데 그러고 나서 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그 불투명한 컵으로 그냥 덮어놓고 후신 오빠가 되는 시간에 맞춰서 그 다음 날인가 와서 잡아줬어요. 저는 그 정도로 벌레를 잡지 못한답니다. 그냥 벌벌 떨어요. 너무 싫어. 플러팅 잘할 것 같다. 남자 잘 꼬실 것 같다. 솔직히 말해서 어렸을 때는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. 관심 있는 남자랑 뭔가 이렇게 서로 관심이 있어 할 때 저는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마음에 들면은 저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.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하트 시그널 나갈 때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. 내가 작정하고 1대1로 만나서 꼬시면은 다 넘어올 수 있다. 근데 아니쥬. 어림이 없쥬. 사람은 취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. 무한리필집 안 갈 것 같다. 이거 너무 웃기다. 무한리필집 안 갈 것 같다? 저 가본 적 있어요. 근데
안 가긴 해요. 근데 그 이유가 무한리필집은 그 고기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아요? 그래서 한번 갔다가 되게 실망하고 그 다음에 안 갔던 기억이. 근데 아니야, 최근에 간 적 있어. 이게 무한리필 고깃집이 아니잖아? 아비꼬 갔어요. 아비꼬 무한리필인 거 아시죠? 카레랑 밥 둘 다 무한리필이에요. 그래서 한번 리필했어.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재벌집 막내딸. 근데 이쁘고 귀엽고 똑똑하고 착하고 그냥 다 가진 여자 느낌. 너무 좋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콩깍지예요, 콩깍지.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편이에요. 저희 엄마가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왜 전화 안 하냐, 뭐 왜 집에 안 오냐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모성애가 아주 남다르신 분이어가지고 이게 티가 나나 봐요.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. 겨울을 제일 좋아할 것 같다. 네, 저 겨울 엄청 좋아해요. 겨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제가 그리고 얼굴에 땀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저는 여름에 밖에 있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. 화장이 다 무너지니까. 그리고 여름은 벗어도 너무 더워. 근데 겨울은 그냥 입으면 되잖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 겨울이 갖고 있는 감성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겨울에 그 흰 눈이랑 제가 눈 밟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. 제가 또 그리고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겨울에 그 삿포로 가보는 게 로망이에요.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진짜 힐링되고 보기만 해도. 그리고 저는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따뜻한 집에서 뭔가 모닥불 피워놓고 담요 덮고 코코아 마시면서 귤 까먹으면서 TV 보기, 뭔가 그런 로망이 아주 강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겨울이 너무 좋습니다. 항상 겨울에 그러고 있어요. 그래서 자기애가 넘칠 것 같다. 한다고 마음 먹으면 무조건 해야 할 것 같다. 저는 자기애가 넘치는 편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어떤 일을 하든 무언가에 있어서 내가 내 자신한테 자신감을 갖고 행동을 해야 뭐든지 잘 되는 법이거든요. 그리고 그렇게 보여야지 사람들도 나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고 그런 게 무조건 있단 말이죠.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저는 무조건 후회 없이 일단 하는 스타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무조건 해내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자신감 있게. 안 그러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된다니까. 길 가다 번호 물어보면 아무리 언니 스타일이어도 안 줄 것 같다. 번호 많이 따여봤을 것 같다. 솔직히 저는 많이 따여보진 못했어요. 그 뭔가 어렸을 때 강남역 같은 데 가면은 조금 도를 아십니까? 뭔가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많이 다가오거나 저는 그럼 이러고 가요. 막 옆에서 이렇게 와. 일단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해요, 저는. 저기요. 그럼 이제 그때서 내가 네? 절대 안 쳐다봐. 네? 너무 제 스타일이셔가지고요. 그 혹시 뭐 인스타 하시나요? 이러면 제가 저 그 남자친구 있어가지고요. 죄송합니다. 그래서 그냥 가요. 번호 따일 때 대처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 남자친구 있다고 하는 게 제일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. 경험상.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별말을 못해요. 남자친구 있는데 접근하는 그 사람이 사실 이상한 거거든. 남자친구 근데 왜 접근해? 근데 그래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. 그냥 저희 친구로 지내도 될까요? 이런 식으로 친구로 지내고 싶어서요. 그냥 아는 사이로 지내고 싶어서요. 하면은 이제 거기서 또 하는 말이 남자친구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하면은 가요. 근데 갑자기 왜 이 얘기했지? 어쨌든 길 가다 번호 물어보면 아무리 언니 스타일이라도 안 줄 것 같다. 제가 이런 일이 없었던 게 안 쳐다봐요. 전 끝까지. Girls Code를 지킬 것 같다. 그쵸? 저는 그 의리가 되게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Girls Code 무조건 지키고 뭐 Friends Code도 잘 지켜요. 저는 웬만해서 그런 편인 것 같아. 철벽 칠 것 같다. 안 친한 사람에겐 차가울 것 같다. 남자에겐 철벽 치는 스타일 완전 맞아요. 관심이 안 가는 남자한테는 조금의 플러팅 그 일말의 여지도 나오지 않아요. 마음에서 우러나오지가 않는 거는 못해.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되게 막 애교 많고 그냥 되게 막 이렇게 밝은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사실 여자가 봐도 너무 귀여울 정도로 그냥 존재 자체가 플러팅인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막 그러는데 저는 진짜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이번에 방송 나가면서 더 느꼈어.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그냥 제가 차가워 보이니까 저는 아예 관심이 없으면은 칭찬 한마디도 안 나와.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이 없는데 상대방이 관심이 있어서 다가올 때 일단 말투부터 일부러 저는 좀 이렇게 친구로 지내려고 살짝 야, 내가 진짜 관심 있는 사람한테 내가 야라고 안 할 테니까 야, 아니면 뭐 네가 더 나아가서 뭐 야 이 새끼야 막 이런 거
그런 걸 해버리면은 이제 남자분들이 대강 알죠.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철벽을 치고 아니면 답장을 막 안 하거나 그런 식으로 철벽 치고. 그리고 안 친한 사람한테 차가울 것 같다. 이거는 제가 낯을 가려서 그래요. 안 친한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. 근데 제가 부끄러워서 그게 잘 안 돼요. 수줍어서 제가 낯도 너무 가리고 어떤 타이밍에 잘못된 말이나 좀 어색한 말을 할까봐 오히려 좀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거든요. 아무 말 안 하고. 또 너무 가만히 있으면 또 차가워 보이니까 살짝 웃는 스타일? 막 얘기하다가 막 다 같이 웃을 때 막 하하 같이 웃고 그냥 조금 그런 스타일이에요. 근데 저도 내적으로는 엄청 친해지고 싶고 막 떠들고 싶고 그런데 그냥 제가 못해요. 수줍어가지고. 이거 진짜 웃기다. 공중 화장실에서 볼일 못 볼 것 같다. 노포식당 안 갈 것 같은 공주님. 아니에요. 저 노포식당 얼마나 좋아하는데요. 근데 잘 안 가긴 해. 잘 안 가긴 해. 생각해보니까. 왜 안 가지? 노포식당 맛있잖아요. 이제 가야겠다. 아, 공중 화장실에서 누가 볼일을 못 봐요. 그리고 그냥 급하면 쓰는 거지. 대신에 절대 앉지 않아요. 저는. 그 스쿼트에 그냥 스쿼트. 아니면 이제 뭐 진짜 급하다. 아니면 뭐 내가 다리 운동을 해서 힘이 없다 하면 휴지 깔고 앉아요. 그리고 휴지 이렇게 양쪽에 깔고 그리고 그 물 있는 부분에도 저는 휴지를 놓거든요. 한번. 그냥 혹시 모르니까. 청결 믿을 수 없긴 하지. 알바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. 여러분 저 알바 진짜 많이 해봤어요. 진짜 뭐 했지? 저는 일단 영어 과외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고 회화 과외를 했었고 그리고 카페 알바도 했었어요. 카페 겸 바? 그 하트 시그널 2에 나온 장미 언니 있잖아요. 제가 장미 언니랑 되게 예전부터 알았었는데 이제 그 뉴욕 교포 언니 오빠들 통해서 장미 언니를 예전에 알게 됐었어요. 정말 언니 하트 시그널 나오고 막 1, 2년 뒤에? 그때 알게 되고 언니가 코르트 스튜디오라고 압구정 로데오에 카페 편집샵을 냈었었는데 그때 가오픈 때 이제 아는 그 뉴욕 그 교포 오빠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러 가서 언니랑 워낙 친하신 분들이니까 저한테 직장 상사 보스였거든요. 그래서 같이 놀러 가서 언니랑 더 친해지고 언니 저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막 이래가지고 그때 일했었어요. 로데오나 신사 막 이렇게 핫한 카페, 예쁜 카페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저의 로망을 실현시켜주신 언니죠. 저는 아직도 자주 가요, 코르트. 코르트 진짜 좋아요. 여러분들 로데오 가시면은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. 진짜 좋거든요. 아침에 일어나면 침구 정리를 칼같이 할 것 같다. 엄청 청결할 것 같은 이미지예요. 여러분, 제 집 보여드릴까요? 지금 난리도 아니실게요. 장난 아니실게요. 일단 조금만 카메라만 돌려도 저렇게 되어 있어요. 찍는 부분만 열심히 청소를 하고 찍고 있답니다. 근데 그건 있어. 제가 한 번 청소를 시작하면 엄청나게 깔끔하게 치우는 편이거든요.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그런가? 잘 모르겠다. 뭔가 남자 볼 때 얼굴 많이 보실 것 같아요. 나쁜 의미는 아니고 예쁘시니까요. 맞습니다. 남자를 볼 때 얼굴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부끄럽네? 하지만 저는 애용이들한테 솔직해지겠어요. 저는 얼굴을 많이 봅니다. 얼굴이랑 키를 많이 봐요. 아니다. 미안해. 성격이 제일 먼저야. 얼굴 다음에 성격이야. 맞아. 얼굴을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은 성격, 키, 그리고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성, 그리고 능력.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용이들이 얘기해 주신 게 제 취향이 완전 소나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제 이상형 옛날에 루케팅에 나왔을 때 그 NCT 도영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TXT 연준 씨를 제일 좋아하거든요. 제 이상형 그 잡채이신데 뭔가 다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나 취향 소나무구나 생각했어. 근데 요즘은 성격 제일 많이 볼 것 같아.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격이 아주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도시녀 느낌이었는데 점점 커여온 시골 말괄량이 느낌 나요. 제가 구수한가요? 저 좀 구수한 것 같긴 해. 나는 이제 친해지다 보면은 전혀 막 그런 체면 지키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망가질 대로 살짝 망가지고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의 매력이라 생각해요. 저는 그 뭐 차도녀 이미지인데 알고 보면 막 누구보다 이제 투명한 스타일? 난 좋은 것 같아. 난 그게 저의 장점이라 생각해요. 맞죠? 맞기를 바래. 한식 안 드실 것 같아요. 저
한식 킬러예요 진짜. 요즘 한식밖에 안 먹어. 한남동 감자탕 집 아세요? 거기에 뼈찜이 너무 맛있어. 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먹는 것 같아요. 배달시키든 가서 먹든 너무 맛있어. 여러분들 꼭 먹어보세요. 진짜 맛있거든요. 진짜 살이 야들야들해요. 직진녀, 솔직하고 자신만의 선이 있음. 바비인형. 감사합니다. 저 바비인형이라는 소리 요즘 듣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투명한 것 같다. 저는 너무 투명해서 탈이죠. 솔직히 말해서. 뭔가 정말 표면적인 걸로만 봤을 때는 이제 뭐 어떤 게 좋고 싫고 못 숨기는 스타일이고 하기 싫은 거 절대 못하고 그리고 정이 또 엄청 많아서 친구들한테 좀 숨김없이 다 저를 드러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그게 있어. 나를 너무 안 숨겨서 해가 될 때가 많거든요. 나한테. 근데 요즘은 좀 그래. 이제 나이가 들고 좀 바뀐 건데 뭐 나의 이런 해가 될 점을 악용해서 나한테 그러는 사람이면 그냥 내 사람이 아닌 거지. 그러고 마는 것 같아요. 아 그래 넌 떠들어라 나는 내 인생 살게 저는 이런 거 확실히 세졌어. 옛날엔 그런 거 좀 신경 많이 썼었는데. 그리고 기억력이 안 좋아. 내가 만약 거짓말을 하잖아? 그럼 난 무조건 까먹어. 그래서 나중에 거짓말한 거 들통날걸요?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. 남친이랑 일주일에 3-4번씩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. 고양이 같지만 사랑 손길 필요한 아기냥이 같은. 제가 언니들한테 살짝 이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. 지영 언니가 저를 아기냥이라고 가끔씩 부르거든요. 웃겨. 이런 것들도 같은 생각이신 게 너무 웃겨. 남자친구랑 자주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.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혼자 있는 걸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누구랑 같이 있으려고 해. 맨날 유경이가 저희 집에 와줘요. 근데 유경이도 이렇게 오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요즘 유경이랑 지민이랑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고집이 세 보인다? 화나면 정색하고 고집이 셀 것 같다. 저 화나면은 말을 안 해요. 저는 그냥 좀 가만히 있어요. 저는 좀 말할 때 그냥 완전 그 모노톤 되는 것 같아요. 목소리 톤이 올라갈 때는 있어. 내가 너무 답답할 때 아무리 뭔가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되려 나에 대해서 이렇게 너는 이렇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내가 방금까지 뭘 설명했는데 이러면서 답답해서 그런 목소리 톤이 올라간 적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평상시에 딱 이렇게 화났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. 잘못해도 먼저 사과 안 할 것 같은 예쁘지만 무서운 언니 느낌스. 여러분 저는 제 잘못이 딱 보이고 제가 미안한 감정이 들잖아요. 저는 무조건 그럼 바로 미안해부터 박아버리는 스타일이에요. 이렇게 해서 내가 미안해. 너가 서운했겠다? 저는 인정이 아주 빠른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그건 있어. 내가 만약 이해가 안 되잖아? 내가 왜 미안할지도 모르겠고 뭔가 그럼 나는 끝까지 사과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. 사과를 안 한다기보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해요.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느낀 거야?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물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랑 처했던 환경? 그런 거에 있어서 그 기준점이라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합의점을 보자.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. 그렇게 딱히 문제점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. 하지만 너가 싫어한다면 앞으로는 내가 주의할게.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게 맞는 거니까 사실. 고집 세긴 하지 근데. 이해 안 되면 고집 센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이제 나는 뭐 내가 먼저 잘못했다 생각하면 바로 사과하지. 살면서 쌍욕을 안 해봤을 것 같다. 아, 저 운전할 때 성격 더럽습니다. 아니 근데 뭐 쌍욕은 하진 않아요. 안 하려고 해요. 근데 어렸을 땐 그래도 좀 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욕이 뭔가 저랑 안 어울리는 느낌도 있고 너무 그 살짝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게 있잖아요. 욕을 하면은. 그래서 저는 욕을 거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있을 때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.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, 애용이들. 자, 이렇게 애용이들이 저에 대해서 어떤 추측과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다 읽어봤는데요. 대강 막 냉미녀 이런 느낌일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나아간 그런 추측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재밌고 웃겼어요.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저는 생각보다 따숩고 웃긴 사람이랍니다. 아니야, 나 노잼이지. 솔직히 노잼인 거 인정. 근데 노잼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유잼이 있어요. 무슨 소린지 알아요? 나랑 친해지면 알 수 있어. 예영이들 나랑 친하잖아. 이제 알죠? 알아줘.
하여튼 뭔가 나는 저를 충분히 이렇게 막 잘 보여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했지만 제 자신이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뭔가 생각보다 애영이들이 저를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놀랐어요. 되게 뭔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간파하고 있지? 이런 느낌의 생각도 들어가지고 아주 신기한 시간이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소통을 하다 보면은 저에 대해서 아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번 추측 읽기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. 저한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 더 친해져 보자고요. 우리 애용이들 사랑합니다.